안녕하세요. 상위 1% 워킹맘 방송인 유정임입니다. 시즌2가 돼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계셔서 저희도 힘이 납니다. 우리 교육의 갈 길을 위해서 모두가 손 꼭 짚고 많은 얘기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봐요. 에피소드 3 오늘부터 세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이 됩니다. 사교육이 필요한 공교육 퀘스천 달았죠. 사교육이 필요한 공교육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번 화부터는 특별한 게스트 한 분씩 모시고 전문가를 또 모시고 진행이 되거든요. 귀 쫑긋 기울이시고 의견도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부터 함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걸쳐서 방송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아니, 알겠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을 보면은 옛날이랑 틀리게 그 애들이 참 똑똑해도 책임감이 없어요. 정말. 네. 아까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원래 요즘 제가 정신퇴직 보기에- 안 하잖아요. 이거 하다 네. 좋으면 딴 데로 또 옮기고 쉬워졌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학교에서도 일어나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전공 포기 하다가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이거 아닌 것 하다가 아닌 같아. 것 같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또 다른 걸 하고 또 그러다 아닌 것 같다. 또 아닌 또 것 다른 같다. 거 하고. 네, 이렇게 그런 건 하는 도대체 애들이. 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사교육이다 공교육이다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가정교육이라고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아니면은 본인이 억지로 하고 생기는 게 아니고 집에서. 왜냐면 부모들이 항상 요즘에 뭐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 사교육 어떤 걸 시켜야 되냐 영어도 시켜야 돼요 뭐도 시켜야 할 게 돼요 너무 많죠. 이러시는데 네. 아니 그런 고민도 좋지만 그 고민에 앞서서 먼저 아이들의 가정교육을 먼저 좀 시켜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사실은 아이들이 책임감이 생기면요 사교육을 받아도 훨씬 더 좋은 질의 사교육을 받고요 또 공교육에서도 훨씬 더 좋은 아웃풋을 뽑아내요. 또 이상적인 말씀하시네요. 제가 맨날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부모가 그 아이를 그냥 내 자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라고 하는 인식의 순간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어릴 때부터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가사일 중에 무엇인가는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든 뭘 하든 그것만큼은 세상 없어도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한 번은 고등학교 갔을 때 자기 그 벽에다가 크게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공부, 유세, 아님 이렇게 크게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은 공부, 유세를 좀 부리고 싶은데 엄마가 그걸 유세로 안 받아주니까 공부한다고 해서 그래 너 들어가서 공부해 이거는 할게 저희 집에서는 허용이 안 되거든요. 가족의 일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절이라고 시험기간하고 겹쳤다고 해서 뭐 할아버지 집에 안 간다. 이런 거는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하신 범위를 다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상황을 다 실천이 돼야 돼. 알면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가 지금 우리가 사교육을 보낸 것도 왜 보내셨어요? 내 자식이 그래도 좀 그걸 편하게 하고 잘했으면 좋은 마음이 속마음이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사실 아니까요. 다. 아니까요. 저희는 살아봤으니까. 알지. 그렇죠. 아니까 아이들한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은 그렇죠. 건데. 문제는 이제 네. 그런 경쟁 심리, 내 아이가 처지지 않았으면 늘 꼴찌에서 꼴찌도 좋아. 꼴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조금 도와주면 꼴찌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도와줘서 꼴찌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해보고 보통의 부모들이 아이를 처음 키우는 게 문제인 거죠. 다 키워보고 나니 이게 맞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머님들은 처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백들은 다 키웠으니 그런 얘기하지. 그렇지. 지금 마주치는 부모에게 사교육은 내 아이가 외로울까 봐라도 시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은 끊임없이 고민하지. 고민하면서 왔고. 실은 그 사교육 시장도 저희도 뭐 끊임없이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굉장히 틀려요. 저희는 1년 정도가 뒤처지면 그냥 바로 퇴출이에요. 그렇죠. 실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이죠. 그러니까 아까 더 뭐 살벌하군요. 여러 가지 면, 네, 그럼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렇죠. 실은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어떤 학원이 이제 발돋움을 해서 뭐 10년, 20년 간 어떤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얘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지 싶은 곳들도 실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지금 저희가 지금 진출해 있는 어떤 시장들은 그렇게 하면 1년이면 그냥 아웃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이 네. 참 공교육이 안타까운 게요. 저희 아이도 과학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선생님이 왜 줬냐고 물었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학원에 가면 의논이 된다는 거예요. 진로에 대한 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자상하게 얘기해 주시고 저는 이거 좀 충격받았거든요. 맨 먼저 학생이 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실은 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보잖아요. 네. 그럼 영어 문제 몇 개를 주고 보기 이전에 먼저 메타인지부터 봐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 아이의 성향? 공부 상처 네. 그게 제일 네. 중요하지. 얘가 사실은. 실은 상자 안에서 생각하는지 뭐 요즘에 뭐 thinking out of the box라는 표현 쓰잖아요. 상자 밖에 생각할 줄 아는지 실은 밖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애들은 실은 문제풀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부터 인지를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상담할 때 무조건 학생부를 들고 오라고 하거든요. 기본이지. 학생부 들고 오라서 학생부 열어. 그래서 일면에 뭐 있니? 맨 처음에 뭐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 애가 제 이름이 있는데요. 네 이름 보고 5분 생각해. 네 이름이 왜 김동영인지. 니네 엄마 아빠가 왜 네 이름을 동영이라고 지었니? 하면 몰라요 애들이. 그거부터 생각해. 니네 아빠 이름 뭐지? 엄마 이름 뭐지? 물어보죠.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10분 생각해. 아빠에 대해서 10분 생각해. 이게 지금까지 네가 배웠던 어떤 과정보다도 중요하다. 출결사항 보고 출결사항에 점 찍은 거 다시 한번 봐. 뿌듯하지? 저는 첫 상담 1시간 이걸로 끝나요. 지금 오늘 공교육 사교육에 모범되면 오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근데 그걸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상담은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공교육 선생님들이 하시는 부분 또 저희 같은 사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담당해서 분명히 달라요. 그거는. 그렇겠죠. 학원마다 네, 다르고. 같을 수가 네, 없어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뭐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실은 어법이라는 게 있고 용법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건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되고 실은 틀리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면 제 수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몰리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실은 중학교에서 학교 내신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제 수업 들어오면 20분도 못 버텨요. 네, 실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걔한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요. 네. 그 수업이. 그 친구는 와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그게 안 돼 있는데. 그걸 알고 싶은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저는 세상에 그런 건 없다. 얘기하시니까. 네, 세상에 그런 건 없어.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야. 지금 말씀해 주신 걸 통해서 저는 이제 다 알겠어요. 사교육이 왜 필요하기도 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따님의 얘기도 굉장히 근데 내가 한 분석적이어서 가지만 좋았는데. 더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게 있느냐면 제자 중에 공부를 아주 못했던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무슨 학습지 선생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탁 마주친 순간 얘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못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마침 그 옆에 이제 학부모가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다가 네. 나를 터닥 만난 거야. 예.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누구 엄마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아, 그 당황했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자기가 차 한잔을 하자. 그래서 네. 선생님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아. 자기 공부 못했던 거 뭐 이런 거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신뢰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엄마하고 아이를 제가 만나봤을 때 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 만족도가.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공부를 못 해봤기 때문에 알아. 못한 아이의 공부 아, 상처도 알아. 심정을. 그게 안 그리고 또 된다. 하나는 뭐냐 하면 가르치는 수준을 아는 거야. 네.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는 친구를 잘 못 도와줘요. 웬만한 애는. 왜냐하면 이만한 건 기본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시작하는데 공부 도움이 필요한 애는 그게 왜 맞아요. 2의 역수가 2분의 1이라는 걸 당연히 안다고 시작을 하는데 얘는 2의 역수가 2분의 1인지조차도 몰라. 자, 봤지? 2. 그래서 2분의 1이야. 그러면 하는데 실크 설명해놓고 났는데 못 알아듣잖아. 그럼 왜 몰라? 이렇게 답답하죠. 되는데 이 사람 우리 그 제자는 그걸 아는 거야.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최대한 자기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상에 처음 갔을 때 저희 교장쌤이 그러셨어요. 저보고 이 선생님 지금 우리 학교가 환경이 크게 좋지를 않다 보니까 오시는 선생님들도 학력이 그분이 경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나오시고 제가 경대사대를 나오고 선생 40몇 명 중에 경대 사범대가 딱 우리 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선생한테 부탁을 하는 거다. 자만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잘 살펴봐라. 누가 가장 공부를 잘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가. 근데 제가 진짜로 그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살펴봤을 때 지금은 학교가 막 거의 평준화가 됐지만 대구대학교에 나오신 것도 사범대도 아니고 교직을 이수해서 오신 선생님이 가장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직에 갔는지도 크게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건 당연히 내가 최고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동감에서 아까 선생님 보셨잖아요. 왜 전기에 떨어진 애들이 학력고사 떨어진 애들이 가는 데가 외고였다고. 예전에는 예전에 뭐 그랬어요. 연합고에 제가 네. 인천 외고 2기예요. 그게 뭐냐면 오신 거였군요. 그때 우리 때는 부천여고라고 해서 이목이 떨어지면 네. 외고 가셨군요. 네, 거길 떨어져서 저는 외고 제가 2기 졸업생인데 솔직한 양심 고백. 네, 네. 거기에다 플러스 이제 정말 저는 수학을 정말 너무 못했고 과외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붙였는데도 안 됐어요. 네, 하긴 했군요. 왜냐하면 담임선생님 좀 예뻐하셨어요. 열심히 하니까. 다행히도 외고를 갔는데 수학이 너무 담임이 이제 수학이셔서 어쨌든 그 담임선생님 나한테 하는 말이 민정아 너랑 나랑 공통점이 하나 있다. IQ가 2자릿수야.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그게 충격이었거든요.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나를 이렇게 좀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선생의 교사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제 별명 중에 하나가 9등급 킬러라는 별명이 있어요. 9등급짜리 애들이 오면 저는 정확하게 걔네들이 3등급까지 무조건 올려요. 아시는군요. 네. 못하는 애들의 내가, 심정을. 그리고 저는 알파벳을 공감대가 확실히 다르네. 네, 알파벳을 100번을 써본 아이예요, 저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시켰는데 선생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살짝 비틀어 볼게요. 이제 다 알겠어요. 사교육 뭐 우리도 다 시켜봤고 공교육권 선생님들도 시켜보셨으니까 필요한 아이가 있고 필요한 아이한테는 도움이 되고 모두 다 아니 이건 다 상식적이지만 살짝 비틀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 1번지 하면 대치동을 우리가 골몰하잖아요. 그럼 대치동에 가는 아이들은 최상급의 아이들만 가야 되나요? 거기도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나요? 왜 다 대치동 사교육에 이렇게 골몰을 할까요? 숫자가 많아서 그럴까요? 대치동을 경험하셨으니까 네, 시장이 크죠. 시장이 커서 네. 선택의 범위가 많다. 뭐 이런 거죠. 초기 그 학원가 형성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다 잠깐 중단이 됐는데 초기 학원가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 학원이 속셈 학원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 생겨요. 네. 주산, 뭐 기타 등등 해서 뭐 계산하고 간단한 산수를 가르치는 거죠, 연산을. 이게 이제 조금 발전이 되면서 보습학원이라는 학원과 입시학원이라는 학원,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어학원이라는 학원을 세 개로 분화가 되죠, 학원의 역사가. 근데 이제 지금도 실은 그 기본적인 학원의 허가는 학원의 규모에 상관없이 아마 거의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입시학원 아니면 보습학원 아니면 학생학원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런 학원의 시장이 형성이 될 때 학원의 초창기죠. 90년대 중후반에 그때 희한하게 그 대치동의 음마상가하고 그 청실 홍실상가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가 학원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네. 다들 소규모 학원이었어요. 조그만 그쵸. 소규모 학원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시대에는 실은 대치동도 학원가가 좀 있었고요. 압구정동에도 학원가가 좀 있었고, 뭐 논현동에도 학원가가 좀 있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네.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떤 순간에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요. 실은 그 대치동으로. 그 가장 컸던 이유가 대치동이라는 곳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기도 편하고요. 지리적으로. 네, 지리적으로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가기도 편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봐서는 강남으로서는 강남의 중심가였던 거죠. 네. 그런 그렇죠? 위치를 가지고 네, 있다. 그리고 갖고 있었고 이제 그 파락군이라는 개념, 네. 강남의 파락군이라는 개념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해요. 네. 실은 극단적으로 이사를 오시는 엄마들이 많고요. 왜 그랬냐면 강남의 파락구는 지금도 강남 파락구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강남 파락군? 뭐가 딱 떠오르세요? 대치동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타워팰리스? 무슨 뭐가 떠오르나? 서울대 연구대 가장 많이 보내잖아요. 서울대 가장 많이 그게 이제 보내잖아요. 학원가 형성 때문에 그런데요. 그 학원가 형성이 그러니까 되면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숫자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숫자로 따지면 강남구가 약 2.2, 그러니까 그리고 퍼센트율이 스카이 네, 합격률이 아니 서울대를 가는 서울대. 학생이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서초구가 약 1.7,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다른 구를 이야기하면 네. 거의 구청장님들 화내시니까. 그러니까 원장들은요, 딱 그 데이터를 갖고 내가 원장이 아니고 강사였잖아요. 원장들은 데이터 갖고 딱 교사회의 들어가면 그걸로 까요. 너 강사님 너 반에서 몇 명 보낼 수 있어? 몇 명 보낼 거야? 그러면 거기에 타겟팅을 맞추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10손가락 도장 찍어본 경력이 있어요. 정교조 선생님 이렇게 수업 해갖고. 그래서 나는 그거 못하겠다. 그래, 아니, 어차피 얘네들 다 돈 똑같이 싸들고 온다. 그래, 물론 나 1등급 하는 애들, 2등급 하는 애들 잘 가르치면 학원, 브랜딩업 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얘네들도 돈 싸들고 오지 않냐. 난 얘네들 한번 맡아보겠다 해서 제가 사실은 원장이 자르라고 하는 친구들, 수업에 방해된다는 한 친구들만 다시 꾸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정말 이렇게 막 가외식으로 해서 한 게 이제 9등급 킬러라는 그 닉네임이 붙었고, 그러면서 저를 그때 거두어 주셨던 대치동에 일타 강사에 하셨던 이제 그 큰 선생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큰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뜻을 합쳐서, 나오자 해갖고, 그래서 이제 60평짜리 이제 그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다른 학원을. 그쵸. 60평에 네. 이제 완전히 그냥 딱 연으로 받아서 정확하게 안 되는 친구들만 넣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확, 예. 이런 학원들이 대충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진. 그러니까 그 학원가 형성에서요. 실은 그 대치동이 학원가의 중심이 된 거는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아요. 네. 실은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강남 일대 약간 확산돼 있었거든요. 실은 뭐 선릉역에도 당대 최고의 학원이 있었었고요. 실은 삼성동에도 당대 최고의 학원, 압구정동에도 당대 최고의 학원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학원들이라는 게 실은 원생수로 따지면 고등학교 한 3배쯤 되는, 일반 고등학교 3배쯤 되는 학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대치동의 특징은 뭐였냐면, 대치동은 작은 학원의 집합소였어요. 네. 50평, 60평짜리 학원들의 집합소였는데, 그 교육의 과정이 바뀌면서 전문화 과정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 과목은 이 선생이 잘해. 학원의 이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과목은 이 학원이 잘해. 스타 강사의 탄생이네요. 스타 강사와 스타 학원들이 스타 강사가 강사들이. 모여 있는 이제 학원들이 된 거, 이게 생긴 거죠. 그게 희한하게 대치동에 여러 개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름을 얻어가게 되는 네, 네. 대치동 학원이 공부를 잘 가르칩니까? 왜 아이들은 전국에서 이렇게 대치동에 이름난 강사들을 향해서 많이들 가잖아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실은 뭐 달라요? 교수법이 다릅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강의실에 300명, 400명씩을 놓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선생님들은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 거기는 하지만 20명, 30명, 50명, 100명, 300명의 선생님들이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제 300명 하겠다 싶으면 300명을 하더라고요. 그 교수법이 보인단 네, 말씀이시나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일단 틀리고요. 분명히 그리고 틀리다. 네, 그리고 성의가 다르고요. 그리고 실은- 정보력도 뺄 수 없어요, 사실은. 실은 그리고 진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일타라고 불리는 선생님들은 가장 먼저 뭐부터 보냐면 교육부와 평가원부터 들어가서 수능 출제 원리부터 봐요. 거기에 대부분이 안 보거든요. 현재 선생님들에 그거. 대한 조언을 많이 그거 받죠. 대부분의 실은 안 보거든요. 수능의 시험 제가 뭐 속칭 일타라고 불리우나 뭐 이런 선생님들 제가 만나면 뭐 나오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10에 7, 8은 대답 못해요.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이원 목적 분류표 알아? 그러면 대답을 다 못하거든요. 사실 선생님이 다르다.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으로 대치동에 있는 선생님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저 정도의 노력과 소양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대치동 거기에 기도요. 플러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현직 괜찮은 자사고에 진로부장 선생님하고 커넥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 입학사정관들하고 커넥션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합격률을 정확하게 띄우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망이 다 대치동에 있다는 거죠. 있죠. 대치동 선생님들은 다른 갖고 지역에 계시죠. 비해서. 그게 네. 실은 이제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약간 맹신 같은 거예요. 대치동 선생님들하고 다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겠죠. 거기도 실패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다 그렇지는 않고 제가 봐서는 거기도 실은 프로포션이 있어요. 그 일정 그 부분에 그걸 할 수 있는 선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직 학부형 실은 제 학부모셨어요. 저랑 상담을 하셨던. 하루 상담. 하루 상담이었죠. 하루 상담. 네. 우리 애가 서울대 갈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서울대 쓰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아주 기분 좋은 상담들이 가끔 있거든요. 오면 엄마들은 불안하고 아이들 불안해서 오는데 그냥 여기 쓰세요.
5분짜리 상담인 거죠, 실은. 거기 쓰면 돼요. 그리고 다음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실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자, 다음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